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가다를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왔네요. 읽어봅니다.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며 문관도 임명될 수 있다. 실제로 임명하지는 않았죠. 아래를 또 읽어보니까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고쳐 보통경찰관, 헌병경찰제를 폐지한다, 복제를 개정한다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1919년 이후의 모습이죠. 20년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포된 순서라고 하니까 1919년이 되겠죠. 나를 또 읽어봅니다. 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관할구역 안에 각호의 범죄를 직결할 수 있다. 직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범죄, 직결, 내가 되겠죠. 1910년에 해당합니다. 다를 또 읽어볼까요? 치안유지법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 연도가 있을 경우 또는 소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호관찰에 붙일 수 있다. 약간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치안유지법 하게 되면은 25년부터 해서 45년 광복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사상범 보호관찰령 해가지고 사상범 보호관찰령 사상범 보호관찰령과 같은 경우에는요 1936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한능검 시험에서 25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가다로 내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면 나가 1번, 가가 2번, 다가 3번이 되겠죠. 다는 사상범 보호관찰령에 해당하는 1936년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다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내지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쌀을 수입하였다. 내지에서는 쌀의 증상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반면 조선은 하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내지라는 게 일본을 말하고 있다.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반면 조선은 관계 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돈이 빈문에 의존한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 삼미 증식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삼미 증식 계획. 삼미 증식 계획이 이제 두 번이 있습니다. 1차로 1920년에서 1934년까지 시행이 되고요. 2차로 삼미 증식 계획이 이제 40년에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주로 나오는 거는 1차로 했었던 삼미 증식 계획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있죠. 세계 대공황이 이제 1929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내지에 여기서 말하는 내지 일본의 쌀값이 폭락하게 되니까 34년도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쪽도 한번 읽어봅니다.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생산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탈 목표량은 그대로 챙겨갔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점점 굶게 되는 거죠. 선지 읽어봅니다. 1번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 그냥 정답이 될 테고요. 2번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04년도에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으로 메가다하고 스티븐슨이 들어오게 되고요. 화폐 정리 사업 하게 되면 05년도에 해당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보안회의 경제적 구국 운동을 조사한다. 04년도에 황무지 개강권을 철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5번에 보듯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08년 이후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3번과 5번은 좀 묶어서 기억해 둡니다. 4번 읽어봅니다. 방공령이라는 게 나왔네요. 방공령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를 알아본다. 그럼 함경도가 되는데요. 방공령 하게 되면 1889년부터 그리고 인물 이름을 하나 기억을 해둬야죠. 주병식이 함경도 이제 관찰사였다고 하죠.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근데 맨 처음이 언제냐? 1889년이다.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1개월 전 통고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상만 해줬다라고 하고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1번 친일단체 조직이 필요해서 친일단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암암리에 조선인 중에서 친일 인물을 물색해 하고 인물로 하여금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하도록 할 것. 2번 보니까 농촌지도가 나왔어요. 조선 내 각 면에 무슨 제회 등을 주지하고 면장을 회장에 초대하고 간사 및 평의원 등을 두어 유지가 단체의 주도권을 잡고 그 단체에는 국유임의 일부를 불허하거나 입회를 허가하는 등 당국의 양해하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 사이토 마코토라고 나왔죠. 3대 총독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192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민족 분열 정책을 하는 시기죠. 이제 3.1운동 이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면 되는데요. 선지를 읽어봅니다. 1번 한국인 안에 적용되는 조선 태양령이 공포가 되었다. 10년대와 관계가 있죠. 1912년에 공포되었습니다. 2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 마련되었다. 1925년부터 해서 끝까지 치안유지법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하니까 2번이 맞는 정답일 테고요. 3번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이 제정되었다. 조사령 자체는 1912년이죠. 한편 이제 토지조사 사업 자체는 1910년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나온 토지조사령이 제정돼서 본격화된 12년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1918년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토지조사
총괄과 관계가 있는 건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4번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관부가 신설됐다. 헌병경찰 통치죠. 이것도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5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10년대가 이제 허가제가 되죠. 20년이 되면서 신고만 하게 되는 신고제로 바뀌어서 일본의 자본가들이 조선에 진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안으로는 세계적 분란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민이창들의 길을 강구하고 교육제도를 개정하고 교화 보급의 신경을 이루었고 위생적 시설의 개선을 촉진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동시에 조선인 소작층 중 유력자를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20년대에 해당하는 문화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사이토 마코토가 또 나왔죠. 뭐 3대하고 이제 5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1931년까지 이 사이에 이제 3대하고 5대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 4대는 잠깐 안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이토 마코토가 딱 나오는 순간에 20년대를 말하는구나. 19년에서 31년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하는 뭐 굉장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20년대를 골라주면 되죠. 1번부터 읽어봅니다. 1번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1939년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양령을 공포하였다. 1912년이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쌀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주로 1차하고 2차라고 했는데 뭐 20년에서 34년에 해당하는 1차 정도가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0년에 이제 재개가 되기는 했죠. 4번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우리 이거 맨 처음 문제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이죠. 1936년이다. 치안유지법 때문에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를 넘기면 안 된다. 36년, 30년대에 해당합니다. 5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1910년에 해당하죠. 20년대 가게 되면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 20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정책의 이름하고 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 사진은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공공농성을 벌이는 강주령의 모습입니다. 한능검에만 딱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1년에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다. 엄청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31년하고 뭐 고무공장이었다고 하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나오죠. 노동환경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여 평원 고무공장 쟁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내려와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기가 언제냐? 1931년이 되죠. 이 사건 이후라고 하니까 1931년, 즉 30년대의 정책에 대해서 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선지를 한번 읽어봐요.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창립되었다. 1927년, 즉 신간회하고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만들어질 때 그때에 해당합니다. 이번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1920년에 해당하고요. 3번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하여 동방광산 광부들이 투쟁하였다. 이건 1942년에 해당하는데요. 이것도 좀 한능검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 정도를 외워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하면은 1910년이죠. 역시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5번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것도 엄청나게 반복되는 내용이죠. 1929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동방광산 광부들의 투쟁 1942년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사건 혹은 정책 이름하고 연도를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연도를 빼고는 공부하기가 오히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연도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